고생했어. 음, 음, 음. 안녕. 응? 어, 여기요. 안녕. 한번 했어, 그냥? 잘했네. 어. 아, 진짜? 원래 많이 먹는 스타일이야? 그러게. 많이 먹네. 이 정도면. 버거 두 개. 그치. 많이 해, 사람들 요즘에. 아, 국민 앞에서? 혼밥할 계획이야? 혼밥. 카레? 아, 아비꼬 여기 있지 않나? 근처에? 아마 있을걸? 좋네, 아비꼬. 맛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벌써 배고파, 지금. 큰일 났어. 그러니까. 네. 아, 어제 뭘 잘못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팠어, 지금. 아, 큰일 났어. 아, 뭐 먹었지, 어제? 아, 진짜. 뭐 이상 쓰레기 주워 먹었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숙제는 다들 잘했어? 오, 좋아. 아, 네. 오케이, 숙제했어? 네. 무슨 것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가 어제 도플러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플러 이펙트에 대한 녀석의 숙제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제출하고 오늘 이제 피드백을 다 주실 거야. 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보고 모르겠다 그럼 쌤한테 이제 가져오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이제 어 쌤한테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학원에 문의함이 있어. 문의함에서 이제 적어놨네. 처음 봤어. 거기에서 이제 적어놓은 거를 하면은 되는데, 다운이 안 받아지는데? 너가 올린 게 다운이 안 받아진다. 음. 여기 문의에 올렸잖아, 이렇게. 어. 아, 그래? 근데 이거 다운이 안 받아져가지고 일단 괜찮아? 오케이. 자, 아무튼 그 문의함에 올려주면은 하고 웹사이트 문의함에 있거든. 그래서 그쪽에 올려주면은 쌤이 이제 보고 답을 줄 거고 아니면 그냥 쌤한테 직접적으로 저 찾아와도 되고 그게 아마 좀 더 빠르긴 할 거니까. 어떤 거? 맞아. 저번 주 거도 그것도 어떻게 이제 올 거냐면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학원 웹사이트 때문에 그게 못 왔었잖아. 피드백이. 그래서 지금 쌤들이 다 정리하고 있는지 다 정리해놨네 지금 보니까 너희들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보면 피드백이라고 있을 거야 맨 오른쪽 칸에 그래서 피드백 들어가서 자기 이름 클릭해 보면 이제 쌤이 너희들 이제 고쳤으면 좋겠는 점 잘했는 점 이런 것들 적어준 피드백이 있고 그 밑에 과제 피드백이 있어 그 과제 피드백에서 보면은 너희들 1주차에 한 그 숙제들이 다 이제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뭐 틀렸고 그거 보면 되고 그래서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쌤한테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이제 더 플레이 이펙트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자, 저번 시간에 더 플레이 이펙트가 어디 부분을 했냐면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렇지?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어 그 요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 쌤이랑 그냥 잠깐 요거를 같이 보고 넘어갈 거야. 이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플러 이펙트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고 사운드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쌤이 이야기를 해준 그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무슨 원칙이냐면 자동차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프리퀀시가 커진다라는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식 자체는 포뮬라 북클릿에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요런 공식이 있구나.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다. 딱 봐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으냐면 자 넘어가서 쌤이 그냥 여기에서 이해를 해줄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어떤 자동차 앰뷸런스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 다가오고 있으면 쌤이 듣는 프리퀀시는 커진다라고 했다. 그렇지? 그럼 여기에 대한 게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우리가 더 플로 이펙트의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맨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거 뭐냐면 첫 번째 무빙 소스냐 또는 무빙 오브저버냐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상대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네 소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돼. 무빙 소스냐, 무빙 옵저버냐.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무빙 소스라고 치자. 무빙 소스라고 치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무빙 소스인 상황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생각이 있어 줘야 되냐면 일단 공식 자체가 나와 있는 게 f prime equals to f times v over v plus minus us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 이 f prime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듣는 frequency를 의미해 항상. 내가 듣는 거 f prime은. 그다음에 f는 얘네가 사운드가 내는 이 frequency를 말해. 사운드가 내는 frequency f.
자, 그랬을 때 이 V는 뭐가 되냐면 이 사운드의 velocity가 됩니다. 사운드의 velocity. 그리고 US는 뭐가 되냐면 얘네가 다가오는 속도를 말해. US. 자, 그럼 그런 상황이다라고 쳐보자. 근데 밑에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어떤 상황에 플러스를 써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자, 봐봐. 얘네가 다가오는 케이스라고 하자. 즉, moving towards인 케이스야. moving towards. 다가오는 케이스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의 프리퀀시가 커져야 돼. 그지? 다가오는 내가 듣는 프리퀀시 커져야 돼. 그러려면은 나머지 F over V over V 플러스 마이너스 US에서 이 F가 커지려면 밑에 있는 디노미네이터는 작아져야겠지. 얘네가 밑에가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얘네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니까. 알겠지?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마이너스 값이 밑에 붙어줘야 되는 거야. 언제? moving towards일 때. 그러면 그 반대로 얘네가 소방차가 가까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 나를 지나서 가는 away from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듣는 frequency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주면은 F의 V over V US면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건 작아져야 되니까 numerate denominator에 있는 건 커져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 똑바른 공식으로 올바르게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moving observer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거야. 쌤이 움직이는 건데 쌤이 움직여도 똑같아. 쌤이 앰뷸런스에 가까이 가면 얘네의 프리퀀시는 커져야 돼 무조건. 쌤이 앰뷸런스에 가까이 가도 얘네의 프리퀀시는 커져야 된다. 내가 무조건 가까이 가면 프리퀀시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얘네 위에 있는 공식을 잘 살펴보자. 얘네가 쌤이 앰뷸런스 쪽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얘네는 moving towards야 마찬가지로 다가가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frequency f equals to f의 위에 나와 있는 공식상 v 그리고 u0, u5야 그냥 그 observer의 속력이야. 쌤이 가고 있는 속력. 그다음에 v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frequency가 커져야겠지. moving towards 내가 다가가면. 그러면 위에 있는 numerator는 플러스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가 돼야 될까? 플러스가 돼야 돼. 왜? numerator도 커져야지 얘네 전체 값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away from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멀이 얘네부터 멀리 가. 그러면 얘네 frequency는 작아져야 돼. 그치? 작아져야 되니까 얘네 F는 V minus U observer over V가 돼야 되는 거다. 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야 어디에서 붙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해. 그러면 첫 번째가 더 플로 이펙트의 그 공식에 딱 들어왔어. 그럼 우리 첫 번째 생각해줘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얘는 무빙 observer냐 무빙 source냐의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줘야 돼. 그리고 그걸 판단이 예를 들어서 섰어. 예를 들어서 무빙 source야. 그럼 무빙 source에서 얘가 그 towards냐 away냐를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기에서 쌤이 여기에서 공식은 주어질게. 이 공식 자체는 포뮬라 북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공식이 여기 주어지고 그랬을 때 상황에 대한 판단 플러스 우리가 어떻게 이퀘이션을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풀어보자.
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지?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진짜 너무 힘이 없다. 몸에 막 힘이 없고. 화요일. 화요일이라서 그런가?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틀만 쉬고 싶다. 자, 마지막 1분. 아, 있으면 댓글 남겨줄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이제 다른 친구들부터 이제 하고 이제 너희도 차례차례 이제 불 거야 픽백을. 자, 이 녀석 한번 보자. 첫 번째, 우리 상황에 대한 판단이 먼저 들어가줘야 돼. 얘네는 그러면 첫 번째, 무빙 소스야, 무빙 옵저버야. 무빙 소스다 이지? 요 케이스야 이걸. 그러면 우리는 f prime equals to f의 v over v 하고 us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야? 맞아 세연이? 왜? 음. 그지?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프리퀀시가 작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지? 프리퀀시가 작아져야 되니까 얘네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요 공식을 써야 된다는 것만 생각해 주면 나머지는 그냥 문제상 넣어주면 돼,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프리퀀시는 원래 있었던 프리퀀시 즉 2500 곱하기 이 V는 무슨 V다? 사운드의 속력이야, 사운드. 그러니까 얘네는 C인 요 값을 써야 돼. 340 over 340 플러스 얘네 속력 280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이렇게 식을 세워 주셔야 된다. 계산기에 다 넣어 주시면 식 전체가 1371Hz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t's about Hz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자, 그다음 웨이브랭스 적었는데 웨이브랭스 무슨 공식 써주면 된다? V equals F times 람다 써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얘네 사운드에 대한 녀석이니까 사운드 스피드 써줘야 돼. 340은 frequency 1371 곱하기 wavelength 람다. 그러니까 wavelength 람다 equals to 340 over 1370 watt 해주시면은 about 0.24 m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렇지? 자, 이것도 사실 도플러 문제가 딱 도플러 문제만 나온 페이퍼 2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얘네는 지금 이 문제도 그 A, B, C, D, E 해서 2번에 끼어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위에 문제는 그냥 웨이브 문제였다가 2번 끼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나와 사실 도플러 문제는. 그래서 도플러 문제가 한 문제로 딱 나오는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흔치는 않아. 흔치는 않고 그냥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지 이런 거가 조금 더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좀 자주 봐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W 더플 에펙트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쌤이 그 4주차에 HL 내용 할 때 그때로 좀 밀어놨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우리가 좀 한다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러면 오늘은 필드 쪽 나갈 겁니다. 필드. 그래서 제 필드 지금 올려줄 테니까 다운 받고 한번 봅시다. 잠깐만. 네, 올리면 얘기해 줄게. 필드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컨셉 자체는. 오, 이렇게 많아. different one. 지금 올렸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아닌데. 자, 필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그 필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 D 필드 보면은 첫 번째 배우는 게 오늘 배울 거인 D.1에 해당되는 gravitational field야. 그다음 D.2에 해당되는 electric field인데 electric field. electric field하고 gravitational field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한 개의 개념만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 한 개의 개념은 상당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D.3가 뭐냐면 electromagnetic field인데 어 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D.4가 뭐냐면 electromagnetic induction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induction. 이게 이제 HL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HL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상당히 이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각도 안 한다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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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배우는 거고 어 얘네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컨셉적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웨이브보다 뭔가 좀 이해할 것들도 조금 있고 뭐 한 이해할 거 반 외울 거 반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쌤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인데 대신에 이제 이쪽 부분 maybe 인덕션은 조금 어려워. 인덕션이 이제 항상 너희들 선배들이 항상 뽑는 그 어려운 그런 챕터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덕션이 되겠고 근데 다행인 거는 원래 인덕션에 카파시터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 카파시터가 빠지게 돼. 그래서 그 페이퍼 바뀌면서 카파시터가 빠지게 됐기 때문에 좀 큰 부분이 날라갔다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인덕션이 좀 이제 할만해졌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개정과 개정 교육 과정 자체가 할만하게 좀 바뀌어졌어 얘네가. 무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뉴턴's gravitation 우리 생각하면은 너희들 뉴턴에 대해서 보통 뉴턴이라고 하면은 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 그 부모님들이 다 그 전기문이라 그러지. 그런 거 막 다 사가지고 막 다 백 개씩 꼽아놓고 이랬거든. 그럼 그걸 하나씩 한두 개씩 이겼는데 뉴턴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지.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냥 과학 물리 역사상만 아니고 그냥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사실 거의 가장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뉴턴이 어떤 업적이 있지? 너희들이 막 아는 거? 업적 뭐가 있어? 사과나무, 그지?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발견. 또 뭐가 있을까? F네, 그치? F equals ma. 그러니까 force에 대한 힘에 대한 걸 잘 정리해놨어. 또 뭐가 있을까?
너희들이 수학에서 좀 싫어하는 calculus에 이제 초석을 다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 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뭐 항상 천재 손에 꼽으면 탑3 안에 뽑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천재였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과나무 얘기했잖아. 그러면 뉴턴이 이제 그 사과나무 앞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봐봐. 사과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저기 펜을 놓으면 떨어져. 그러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건 뉴턴만큼의 역사적 천재가 아니어도 누군가 좀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근데 왜 뉴턴은 그렇게 저 겨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천재라고 칭송받는 거냐? 사실은 뉴턴은 조금 더 그런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뉴턴은 생각의 확장을 정말 잘했대.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저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밤하늘에 저 달은 안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 모든 물체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뉴턴이 만든 공식 자체가 단순히 지구에서뿐만 아니고 우주, 그 갤럭시하고 갤럭시 사이에서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큼 천재라고 칭송을 받는 거고.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저 달은 왜 안 떨어지나에 대한 생각을 했고, 우린 거기에 대한 것도 배울 거. 왜 저 달은 안 떨어지는가에 대한 생각. 뭐 이거는 이제 물리학 밈인데 약간 그 뉴턴이 왜 천재냐 했을 때 사과에서 떨어진 사과를 맞고 모든 걸 이제 깨달았다. 뭐 이런 이제 이상한 밈도 있어 사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천재였다라고 그럽니다. 뉴턴 같은 사람은, 그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가 그러면 우리는 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쌤이 요거를 좀 얘기해 줄게. 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배우느냐? 첫 번째, 이 필드에서 작용하는 힘을 배워. force. 두 번째, 그 필드가 만들어내는 그 필드의 세기에 해당되는 strength를 배웁니다. 세 번째, 우리가 potential이라는 걸 배워. potential. 다음 네 번째, potential 에너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gravitational field, 그 electric field가 같이 들어가 줄 거야. 물론 이제 우리 따로 배우겠지만 아무튼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다시피 force하고 strength하고 연관성이 깊고 potential과 potential 에너지가 연관성이 좀 깊어.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연관성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아무튼 우리가 gravitational force에 대한 녀석을 첫 번째로 배울 건데 얘네가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으면서 좀 할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게 Newton's gravitational force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또는 Newton's gravitational law라고도 부르죠. 자, 그러면은 얘네는 중요한 건 이거야. 두 개의 물체 사이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 두 개의 물체 사이에서. 얘네의 매스를 m이라고 그러면 얘네의 매스 m이라 그럴게. 그러면 두 개의 물체는 어떻게 한다?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죠? 끌어당긴다. attractive force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 attractive force에 대한 이 힘의 크기에 대한 걸 말해주는 게 바로 뉴턴's gravitational law고 F equals to 우리가 G라고 하는 constant가 있어. 지금 조금 이따 알려줄 건데 G 곱하기 두 개의 mass m times m over 얘네의 distance squared r squared. 근데 중요한 건 이 distance는 얘네의 center to center입니다. center to center. 이게 왜 갑자기 center to center가 중요하냐면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새틀라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새틀라이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새틀라이트가 지구에서 일반적으로 한 2, 3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쌤이 한 2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쳐보자. 2,000 킬로미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이 지구의 무게를 mass of Earth라고 이라고 그러고 새틀라이트의 무게를 그냥 small m이라고 그럴게. 그럼 얘네 둘 사이에 force는 뭐가 되지? F equals to
G 곱하기 mass of the earth 곱하기 satellite mass over distance니까 2000kg이다. 그렇지? 2000km. 의 제곱이야. 그렇지? 자, 여기서 오류를 찾아보자. 자, 이건 틀린 공식입니다. 오류를 찾아봅시다. 그렇죠. 자, 쌤이 여기에서 학생이 항상 실수가 나타나는 게 이거야. 2000km라고 해서 2000km를 그대로 써주면 안 돼. 왜? 우리는 center to center, center to center.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부터 얘네가 위쪽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radius 더하기 2000km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공식은 틀리게 된 거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맞는 공식은 G의 mass of the Earth times mass of the satellite에 radius 더하기 2000km를 해줘서 이걸 제곱해줘야 돼. 요 식이 이제 맞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조심해줘야 된다. 센터 투 센터가 바로 저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때 G값. 이게 이제 우리가 gravitational constant라 그러는데 포뮬라 북클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G값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써주면 거기 너희들 노트에 나와 있어. 6.67 times 10 to the negative 1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 우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스가 저렇게 두 개가 있고 우리의 그 둘 사이에 포스가 작용한다면 샘이랑 세연이랑 도 마스가 있잖아. 그럼 서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끌어당겨? 우리 둘은 석현이랑 샘이랑 무시할 만큼 포스가 작아서. 그렇지? 왜 뭐 때문이야? 바로 저 컨스턴트 때문이야. 이 컨스턴트. 값 보면 굉장히 작지, 그렇지? 곱해진 값이 굉장히 작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엄청 마스가 커야지만 의미가 있어. 알지? 선생님이랑 예를 들어 석현이 매스만큼 작으면 그건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왜냐면 10의 마이너스 11승이 곱해지는데 거의 그냥 우리가 무시 가능할 만큼 너무 작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지 못하고 지구의 마스처럼 엄청 커야지만 얘네가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중력이 다른 포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 원래는. 알겠지? 자, 무튼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gravitational force에서 끝 이게 아니고 이제 gravitational force에서 활용법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뭔가 활용하는 내용이 많고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를 깊게 봐줘야 돼.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쌤이 에베레스트 산이 몇 킬로인 줄 알아? 제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잘 몰라? 알아? 지리산이 몇 미터인지 알아? 지리산이 한 1800m가 돼. 1800m. 그러니까 1.8km지. 그러면은 에베레스트는 몇 정도 될까? 들어본 거 없어? 에베레스트는 한 8000m 정도 돼. 그러니까 8km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은 물론 한 점 정도 될 거야. 그렇지? 저 점. 근데 물론 이제 쌤이 조금 크게 그릴게. 에베레스트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쌤이 에베레스트에서 뭘 쏠 거냐면 대포를 쏠 거야. 대포. 자, 에베레스트 대포를 쏘면은 실제 우리 스케일상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질 거야. 원래는. 이제 아무리 좋은 대포라도. 근데 이 대포가 진짜 너무 성능이 좋다고 쳐보자. 그래서 뻥 했어. 그럼 여기에 떨어지겠다, 그렇지? 근데 얘가 더 성능이 좋은 애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렇지? 뻥. 그러다가 얘네가 성능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 못 내려가고 한 바퀴가 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한 바퀴가 돌게 된다는 뜻은 우리가 이걸 뭐다? 이거를 orbiting 한다고 얘기하죠. orbiting. 그래서 우리는 오빗이 되는구나. 궤도를 돌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orbit.
자, 그러면 오비팅을 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무슨 뜻이야? 얘네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지, 쌤? circular motion을 하고 있다, 그렇지? circular motion. circular motion 다들 배웠어? 그냥 배웠어, circular motion? 오케이, 좋아. 그러면 얘네를 하고 있다는 뜻은 결국에는 circular motion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circular motion을 하고 있다는 뜻은 쌤이 여기서 대포가 여기 있다고 치자. 대포가 여기 있는데 이 대포에 작용되는 힘은 뭐가 있지? 안쪽으로 작용되는 centripetal force가 있겠다, 그렇지? 우리 circular force 하면 해주잖아. 우리 센터 쪽으로 작용하는 centripetal force가 항상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centripetal force가 있어. 자, 이 centripetal force에 쌤이 항상 선생님이랑 그 circular motion 수업을 하면 쌤이 항상 얘기해 주는데 circular 그 centripetal force는 항상 그 근원이 필요해. 누가 그 centripetal force 작용을 하느냐? 이 경우에는 누가 작용할까? gravitational force. 중력이 잡아당기잖아. 같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이 바로 이 centripetal force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so we can say centripetal force Fc equals to gravitational force Fg.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낸다? centripetal force 공식 우리 mv square over r이다, 그렇지?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mv square over r equals to gravitational force 우리 방금 뭐였다? g times mass m over r squared. 그럼 어떻게 돼? small m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참고로 이 small m은 이 대포에 대한 매스야, small m. 그리고 earth는 capital M이야. earth는 capital M. 그래서 capital M인 earth의 매스만 지금 살아남게 된 거야, 어쨌든. 자, 아무튼 그렇고 여기에서 그러면 R도 하나씩 사라지게 되겠다, 그렇지? R도 하나씩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얘네의 velocity를 구해. 그럼 velocity는 root gm over r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때 이 mass m은 지구의 mass야, 그렇지? 그리고 이 r은 지구의 radius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orbital speed 이렇게 불러줘. orbital speed. 이게 만약에 세틀라이트가 되면은 지구의 radius 더하기 그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에 따라 달라. 지구 근처로 가냐 아니면 지구보다 더 멀어지냐인데 그러면은 지구보다 좀 멀어져서 우리가 오비팅을 하면은 사실 지구의 radius 더하기 그러면은 그 디스턴스까지 사실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음. 이거를 오비탈 스피드. 그래서 우리는 오비탈 스피드에 대한 디라이브를 했다, 그렇지? 자, 오비탈 스피드는 포뮬라 북에서 주어져 있지만 가끔 어떻게 디라이브 하는지 물어볼 때가 있거든. 이거를 그 과정들을 잘 기억해 줘야 돼. 그렇지?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러고 넘어가 주시면 요 문제 있어.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정답은 뭐죠? C. 여기는. 대현이 B. 석현이. 아직 좀 풀어봐. 빨리 풀어봐. 30초 후에 찍어야 돼. 어. 이 문제 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항상 A로. 오케이. A, C, D. 정답은 아무나 없습니다. 자, B가 정답입니다. B가. 왜 B가 정답이야? 내 앞에 봐봐. 쌤이 한 거. 결국에 스몰 m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 어, 이해돼? 얘가 그러면 2m이 된 것도 2m이면 결국 사라지게 되잖아, 다. 그러니까 세틀라이트의 마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봐봐. 여기 공식 봐봐. 세틀라이트의 마스 있어 없어? 없지. 세틀라이트의 마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구의 마스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어차피 중간 과정에서 다 캔슬 아웃 되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구의 마스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얘네는 똑같은 그 오비탈 스피드를 유지할 거고 오비탈 스피드가 같다는 뜻은 뭐다? 피리어드가 같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똑같은 피리어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잠깐 끊었다 가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하는데 그 원래는 100달러였거든. 근데 그때 막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런 거 해가지고 50달러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해봤거든. 원래 100달러라니까. 그게 궁금해서 심심해서 심심해서 했는데 그 신청을 하면 그 미국에서 패키지가 오거든. 패키지가 오면 그 여기에 통이 있어. 거기에 고쳤어? 괜찮아? 어. 그럼 그 유전자 검사하는 통이 있어. 그 통에 침을 엄청 뱉어야 돼. 여기까지 뱉어야 되거든. 침을 계속 뱉어 침을. 나중에 한 선이 이 정도면 이 정도에서 침이 안 나와. 안 나오다가 기다렸다가 침 다시 나오면 막 침 뱉어가지고 이만큼 채워가지고 이제 다시 실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면은 그 검사지가 오거든. 쌤은 뭐가 나왔냐면 70 몇 퍼센트 한민이었고 한 18%가 일본인 비. 왜냐면 그래서 쌤이 뭐야 이거 일본 내가 왜 일본이지 이러면서 그걸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그 우리 가족 중에 일본인 계시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막 증조 외할머니 그러니까 일본인이셨대. 그래가 진짜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한 1%는 뭐지 이상한 뭐 이스트 에이시안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는 뭐 어쨌든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쌤의 그 유전병들에 대해서도 나와.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쌤 아버지가 당뇨병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당뇨병 유전 인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20세에서 40세까지 당뇨병 걸릴 확률이 50%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쌤은 이제 관리 엄청 그래서 쌤은 거의 설탕 잘 안 먹고 소금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거든. 맨-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빡세게 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나오더라고. 어. 그런 유전병들 나오고 또 탈모 탈모도 나와. 왜냐면 탈모 없대. 탈모 유전자가.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탈모 유전자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뭐 이상한 그 열성하고 무성 이런 거 있잖아. 혀 말리고 안 말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렇게 막 해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요즘에 유전자 그런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애 낳을 때도 요즘에 뭐 그런 거 알아? 애 낳을 때도 애 낳기 전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개월, 1개월 때쯤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유전적인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다 나와. 그러니까 되게 시리어스한 예를 들어서 좀 자폐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래서 있으면 뭐 있으면은 그 개인 선택이지 뭐 어쨌든 그거를 뭐 지우든지 아니면 그냥 놔든지는 개인 선택인데 아무튼 그치 그치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 개인 선택이 그런 게 있고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미국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 사용해가지고 진짜 비싸게 해가지고 애들 그 좋은 유전자만 그 안 좋은 유전자 가위로 잘라버린대 요즘에 유전자 기술이 있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외 수정을 하는 거지. 체외 수정을 해서 미리 그 정자나 난자를 받아놓고 거기에서 유전자를 다 잘라놓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탈모 유전자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좋은 유전자가 줄 수 있게. 물론 엄청 비싸지. 근데 미국의 부자들 다 그렇게 한대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서 와 진짜 기술. 그렇지 잘생기고 가장 잘 좋은 유전자만 착착착 모아갖고 낳는 거지. 어. 이제 아들이 이제 개이득이지. 개꿀이지. 그래서 그런 게 또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 요즘엔 또.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 그렇게 나온 애들은 뭐. 쌤도 이제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약간 이런 키 넣는 거는 모르겠어. 넣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요즘 넣으면 그거 한 팔 세 개도 내는 거 아니야? 팔 여기도 나오고. 근데 둘 다 석회도 키 좀 큰 키가 몇이야? 81. 쌤이랑 비슷하구나. 쌤은 85만 됐어도 쌤이. 이러면서 85. 너는 엄청 90 몇이잖아, 그렇지? 90 몇이고. 아무튼 쌤은 85가 딱 그 쌤의 바라는 키였는데 중간에 멈추더라고. 멈추고 또 그 쌤 사촌 형이 군대에서 엄청 컸단 말이야. 그래서 군대에서 좀 클까 했는데 안 크더라고. 아무튼 자 그렇고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그 아직 그 force에 대한 내용이 아직 덜 끝났어. 덜 끝났는데 그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Kepler's law라는 걸 배울 거야. Kepler's law. Kepler's law가
first law, second law, third law가 있는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third law, 세 번째 내용이야. 그래서 케플러 third law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the square planet period is proportional to cube of its mean distance from the su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얘네 거리하고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period 보는 시간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랬을 때 그 period의 제곱이 그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derive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쌤이 사진에도 넣었다시피 우리가 원래 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백 서클을 돌지 않아, 그렇지? 다들 알고 있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일립스라 그러지 타원 형태를 우리가 돌게 돼 원래.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타원 형태를 돌게 된다는 뜻은 행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을 때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그렇지? 엄청나게 길단 말이야. 반면에 행성이 있으면 여기 있었을 때 거리를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성 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타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측정하냐고 그랬을 때 이때 디스턴스가 그냥 디스턴스가 아니고 민 디스턴스. 얘네 평균 디스턴스를 말하는 거야. 음. 그래서 무튼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걸 돌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기본 공식은 이전에 배웠던 공식과 매우 유사해. 우리가 어쨌든 얘네가 오빗을 도는 거고, 그렇다는 뜻은 얘네는 circular motion을 하고 있다는 뜻. circular motion을 하고 있다는 뜻은 centripetal force하고 gravitational force가 같다라는 뜻은 아주 유사해. 우리 orbital speed 할 때처럼. 그래서 우리는 centripetal force equals to gravitational force를 쓸 건데, 우리 centripetal force 너희 포뮬라 클래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써 있어. centripetal force equals to 첫 번째가 mv square over r 또는 equals to m 오메가 square r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얘네를 사용한 거야, 그렇지? 두 번째는 우리는 얘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얘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so we have m 오메가 square r equals to g m over r squared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사라질 거 매스 하나 사라진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우리 오메가 공식 알고 있는 거 다 써볼까? 뭐 있지? 2분의 1이야. 그렇지? 2파이 over t. 그다음에 또 이거를 반대로 써주면 2파이 f도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 그렇지? 요거는 포뮬라 북에서 안 나와 있는 공식이야. 너희들 잘 알아줘야 돼, 얘네.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피리어드에 관심이 있잖아. 그러면 오메가에 뭘 넣어줘야 된다? 오메가 대신에 2파이 over period t를 넣어줘야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넣어주면은 얘네가 오메가 스퀘어 대신에 2파이 over t squared times radius r equals to gm over r squared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쌤이 그냥 안에 걸 풀어주면은 4파이 square over t squared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쌤이 이 r 스퀘어드를 왼쪽으로 그리고 이 t 스퀘어드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얘네를 막 잘 정리해주면 쌤이 t squared equals to 4pi squared over gm times r cubed가 됩니다. 얘를 잘 정리해주면.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녀석 4pi squared over gm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어떤 숫자로 나타내. constant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t squared is proportional to r cubed. 이게 이제 Kepler's third law에 관련된 어떻게 derive를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케플러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케플러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 원래 그 스승이었던 그 원래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엄청 그 천문 덕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관측을 많이 했어. 관측을 많이 했는데 그 관측 결과값을 케플러가 살짝 꿀꺽했어.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원래 돌아가시고 그 연구 자료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그걸 자기가 좀 꿀꺽해가지고 케플러스 로우라는 걸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한간의 과학계에서는 케플러라는 사람 굉장히 안 좋아해. 왜냐면 연구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냥 꿀꺽해 자기 이름으로 그냥 케플러스 로우라고 그랬으니까. 왜냐면 과학자들은 저런 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평생 남는 거잖아. 누구의 로, 뭐 서먼스 로, 서먼스 로 이렇게 남는 거니까 되게 그런 시선도 되게 많아.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자 넘어가면은 우리가 오빗에 대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쌤이 geostationary orbit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만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 geostationary는 이퀘이터 즉 적도 바로 위에 있다. 요거는 우리가 뭐 알아줘 그 굳이 안 알아줘도 되고 중요한 거는 얘네 피리어드가 24 hours라는 거. 그래서 지구의 피리어드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 geostationary는 대부분의 새틀라이트가 그쪽에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또는 트랜스미션을 위주로 얘가 목적으로 있는 그런 오빗이 지오스테이셔널 오빗이다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돼. 넘어가서 페이퍼 2 문제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C번 문제야. 중간에 박혀 있는 문제고 케플러스 로우를 디라이브 하려는 문제야. 쌤이 방금 했던 거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하고 그 다음에 2번의 계산 문제까지 그 필요한 value들은 쌤이 옆에 적어 놓을게.
한 2분? 2분 더 보자. 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숫자 넣는 것조차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일단 숫자는 C 2번에 한번 구했다. C 2번. 없어? 아무도 못 구했어? A번은 이제 그 쌤이 방금 내용을 잘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C의 1번을 혹시 아직 잘 못하겠다. 이건 없지, 그지? 쌤이 한 거 방금 이제 했던 요거 이제 잘 해주면 이제 된다, 그렇지? 여기에서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되잖아, 그렇지? t equals to 루트만 씌워주면 얘네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한 거에서 여기 하면 돼, 그지? 2번 숫자 넣는 문제잖아. 왜 못해? 못한 이유가 뭐야? t를 못했어? 자, 그러니까 이 t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t가 뭘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는 얼마나 걸려? 지구가 태양 주위 한 바퀴 도는 걸 왜 뭐라 그러지? 얼마나 걸릴까?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 하루 24시간 걸리잖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1년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t는 1년이야, 1년. One year. One year이라는 뜻은 365일이라는 뜻이고 365일이라는 뜻은 24시간이라는 뜻이고 24시간의 뜻은 24시간 60분이라는 뜻이고 60분 곱하기 60초가 돼야겠다. 그렇지? 60초. 이렇게 곱해줘야겠다. 그렇지? 이래야지 세컨드가 나옵니다. 세컨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몇 세컨드가 나오느냐? 약 3.15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 집어 넣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mass of the su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t squared equals to 4 pi squared r cubed over gm인데 우리가 mass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mass를 subject로 놓으면 4 pi squared 그다음에 숫자 넣어보자. r보다 1.5 곱하기 10의 11승의 3승 over g가 쌤이 방금 옆에 적었다시피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우리가 t 스퀘어드가 밑에 넘어가 줘야 되니까 t가 방금 말했던 1.35 3.15 곱하기 10의 7승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숫자가 다 들어가 줘야 돼. 그럼 얘네가 몇이 나오냐면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의 매스는 뭐다? 엄청 무겁다. 태양이라는 천체는 우주에서 큰 별일까 작은 별일까? 태양은 어, 어떤 별일 것 같아? 작은 별일 것 같아? 태양 정도? 태양은 작은 별이 맞아. 맞으면 작은 별이야. 음. 태양은 블랙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별이 죽으면은 몇 가지 길이 있어. 갈래길이 있는데 별이 죽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 태양보다 몇 배는 커야지 블랙홀이 될까? 10배 정도? 태양보다 3배만큼은 돼. 3배. 3배만큼은 블랙홀이 될 수 있어. 태양보다. 아무튼 아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라고 있습니다. 우리 strength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오늘 strength까지 우리가 할 건데 자, strength가 뭐냐? 쌤이 항상 이렇게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쳐줘. 자, 여기에서 force는 물체 두 개에서 우리가 작용하는 거였잖아.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었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마스 하나를 뺄 거야. 그러면 우리는 field 한 개의 마스가 생성하는 gravitational field의 크기를 말해. 상식적으로 마스가 크면 field의 크기도 크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field가 크다라는 뜻은 strength가 크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를 생략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gravitational 뭐 gravitational field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가 gravitational field force인지 strength인지 potential인지 potential energy 안 적어둘 때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strength에 대한 이야기야. 알지? 생략하면 다 strength에 대한 얘기야. 무튼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방금 force가 있었잖아. force는 두 개의 mass에 대한 이야기였어. 근데 거기에서 쌤이 한 개의 mass를 빼준 게 그게 뭐냐면 바로 strength다 이렇게 얘기해 줘.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force에서 작용하는 두 개의 mass에서 작용하는 force에서 한 개를 빼준 것이 바로 strength G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얘네의 공식은 우리 force 공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 중에서 mass 하나가 날라간 요렇게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움직여야지 재밌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얘네가 이제 쑥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그지? 그래서 원래 field라는 거, gravitational field라는 거 마치 우리 너희들 이제 어렸을 때 그 뭐라 해야지? 퐁퐁이라 그래야 되나? 트램플린이지. 트램플린과 똑같아. 그런 망에서 무거운 물체가 올라가면 얘네가 쑥 들어가잖아. 그런 게 field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무거운 물체가 있을 때 쑥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이제 돌고 있는 게 뭐야? 달이 돌고 있겠지. 그래서 달은 저 그 골 사이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달이. 그래서 달이 빠져나가지 않고 얘네가 그러니까 달이 빠져나가지 않고 얘네 사이를 돌 수 있는 이유가 이 골 사이를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게 field strength를 visualization 해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를 field line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3D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저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어떤 거? 우리도 어느 정도로 만들고 있지. 물론 이제 너무나 미약하겠지만 저런 게 만들고 있을 수가 있지. 돌다가 안쪽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 때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뭐야 포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센트로피럴 포스하고 그래비테이셔널 포스하고 그 포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포스가 같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 어. 만약에 무슨 포스가 부족하다면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진 않지. 그러면 여기에서 블랙홀은 어떻게 될까? 블랙홀은 이게 무한히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쌤이 말했지. 그 무한히 아래로 들어갔을 때 이 점이 뭐다? singularity라는 점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무한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쌤이 말했던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 그래서 얘네한테 매우 중요한 게 이 strength하고 force와의 관계식 얘네 G equals to F over M 이것도 중요하고 밑에 있는 얘네 공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잘 알아둬야 돼. 그리고 쌤이 방금 보여줬던 요 사진 그림은 그 필드 라인을 3D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2D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아래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field line이라 그러죠. field line.
그래서 field by.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얘네 원 중심 사이로 이렇게 작용해야 돼. 그래서 얘네는 항상 들어가는 방향이야. 왜? attractive 방향이니까. attractive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우리가 보통 G라고 쓰는 거에서 메카닉에서 우리 많이 너희들이 했었지. 메카닉에서 G equals to 9.8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저거는 저공식에 의해서 나온 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모든 걸 우리가 9.8이라고 쓸 수 있을까? 항상. 응? 맞아. 이거는 지구 표면적 근처에서만 쓸 수 있어. 9.8이라는 숫자는. 알지? 지구 표면적 근처에서는 9.8일 G equals 9.8을 쓸 수 있는데 얘네가 지구 표면적보다 더 멀어지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9.81보다 더 작은 값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구 표면적 근처에서만 쓸 수 있는 값이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이 값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코알만의 그 지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쓸 수는 있다. 음. 자, 넘어가면 한 문제가 있는데 이 원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냥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G값 주어줄게. G값은 그런 거지. 한쪽만 상스가 있다는 건 한쪽은 매스가 없다는 뜻인가? 음. 자, 30초. 자, 오케이. 한번 같이 봅시다. 얘네 간단한 계산 문제고 10번의 A번 문제입니다. A번 문제. 10번이라는 뜻은 거의 마지막 문제라는 뜻인데 아무튼 페이퍼 2에서는 A번 문제인데 정말 간단한 계산 문제야. 그랬을 때그 I, O에 대한 녀석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네에 대한 녀석이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얘네 퀀티티를 봐야 돼.
게다가 이게 서피스에서 계산해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서피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식 자체는 g of io equals to g times mass over r squared인데 얘네 g 값이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이고 mass가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 8.9 곱하기 10에 22승. 그 다음에 R이 지금 1.8 곱하기 10의 6승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그렇지? 얘네는 1.8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네 유닛을 써달래. 자, 유닛을 써달라고 했을 때 뭘 기억하면 좋냐면 이 G라는 놈은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9.8을 써줄 때 얘네 G 보통 몇 써줬어? 유닛. 미터 퍼 세컨 제곱이잖아. 그래서 미터 퍼 세컨 제곱 써줘도 돼. 또는 우리가 라는 게 아까 force over mass였잖아. 즉 newtons per kilogram도 우리가 써줘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래서 1.8m per second 제곱, 즉 우리 중력보다 약 한 6배 정도 작겠네. G constant? 아, 쟤네는 유닛이 좀 복잡한데 쌤이 아마 여기 적어놨을 텐데 거의 첫 페이지쯤 가보면 얘래야. 음. 그래서 연어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아면 포뮬라 북클릿 가면 나와 있어. 오케이. 자, 우리가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어 벡터 값이야. 벡터 값이기 때문에 지구가 미치는 그 스트렝스,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스트렝스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달의 입장에서 뭐 달이 끌어당기는 그 스트렝스가 있어. 그 중간보다 뭐 중간은 아니겠지만 그 어디쯤에 얘네 스트렝스가 0이 되는 값이 존재를 해. 알겠지? G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합니다. 왜? 지구도 끌어당기고 달도 끌어당기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얘네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0이 되는 값이 누구와 가까워야 될까를 잘 생각해봐. 얘네가 완전 중간에 있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지구가 생성하는 필드가 훨씬 크기 때문이야. 그렇지? 지구가 땡기는 게 훨씬 크니까 당연히 중간에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땡기는 게 약한 녀석에 가까이에 있겠지. 즉 달에 가까이에 있다는 거야. 항상 이 0인 값은 그 G가 0인 값은. 무튼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 문제 쌤이랑 다음 시간에 좀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아무튼 그냥 요렇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force하고 strength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어렵다, 그렇지? 개념 자체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force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거니까 그렇고 strength라는 건 그 녀석 지구가 만들어낸 그 field의 크기를 말한다. 요 정도까지만 받아들여주면 돼, 일단은,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